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육사는 아이들의 친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줘야 하는가. 사실 아이들이 보육사님과 함께 살면서 어떤 보육사님과 함께 사느냐, 그 상당히 중요한데, 그 보육사님이 그 아이들이 친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주어야 하는가,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을 돌보면서 너의 친부모님은 어디에 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다,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것과 얘기해 주지 않는 것. 어떤 분들은 그러한 부분들을 애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얘기해 주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 보육사님이 친부모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해 주기 위해서는 분명히 얘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 아이들이 퇴소하고 난 다음에 그 부모님과 함께 살 수도 있고 부모님과 연락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줘야 하는가, 너무나 민감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아주 중요합니다. 보육원에 있지만 부모님과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원망하는가, 무시하는가, 저주하는가, 무관심으로 일관하는가, 아니면 이해하고 존중하는가, 어떤 관계를 그 아이들이 원할까요? 그리고 어떤 관계를 그 아이들이 맺을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누구에게나 힘든 순간, 그리고 누구에게나 그 아이들한테 너무나 막막한 순간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성향과,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친부모와의 관계 그 형성을 하는 것, 그 정립해 주는 것, 그것은 아이의 성향이라든지 부모님의 자녀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그 부모님의 경제적 수준, 학력 수준, 그리고 보육원에 맡긴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 다를 것입니다. 부모가 어쩔 수 없이 부모님에 맡긴 아이가 있을 테고, 그 다음 미혼모의 자녀가 있을 테고, 그리고 폭력을 일삼는 부모도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다른 많은 상황 때문에 아이들마다 부모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상당히 다양할 거예요. 그래서 보육사님들이 얼마나 그 관계를 형성해 주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아마도 보육사님들께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관리하는 규정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있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정말 민감한 내용은 정말 다루기가 정말 저도 너무나 난감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민감한 부분을 나눔으로써 조금 더 보육사님들이 아이들을 정말 더 관심 있게 바라봐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이 유튜브를 찍게 됩니다. 아마도 그 아이들을 보육하는 그러한 규정에는 그 아이와 친부모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분에 관심을 가져주고 또 교육을 해야 되는 의무사항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아이들과 친부모의 관계를 정립해 주느냐, 친부모들을 이해해라, 그리고 받아들이고 이 사항을 그대로 인정해라, 이렇게 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친부모님은 나쁘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마도 보육사님들께서 얼마나 그 많은 고민을 많이 하시겠습니까? 저도 보육원에 있을 때 명절에 친부모의 집에 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마냥 부러워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상당히 좀 이상하기도 했습니다. 친부모와 있다가 다시 보육원에 들어왔을 때 어떤 기분일까? 부모와 떨어지는 순간 마음이 들까?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님이 안 계셔서 명절에도 항상 보육원에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다시 돌아올 때는 어떤 기숙사도 아니고 부모님과 떨어질 때 그 기분은 어떨까? 어떻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보육사님들이 어릴 때부터 친부모의 생사와 아이가 보육원에 들어오게 된 그 사연에 대해서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올바른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지만 내가 용서할 수 없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부모의 존재를 알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부모님과 어떠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후배 중에 퇴소 후에 부모님 집에 자주 왕래하는 아이들도 많이 보았고, 부모님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 너의 부모님이 어디에 있고, 물론 보육사님이 그 친부모의 어떤 생사에 대해서 모르시는 사례도 있긴 있지만, 안다면 그 아이에 대해서, 그 아이가 보육원에 들어오게 된 사연, 그리고 부모님이 어디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부모님뿐만 아니라 또 그 다른 친척들이 다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는 게 있다면, 정부에서는 강제로 부모님이 보육원에 방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심리 상담을 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보육원에 맡긴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것을 범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강제 상황으로 해서 아이를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게 되고, 또 부모님은 아이와 떨어져 있음으로써 아이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부모님은 심리 상담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육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맡긴 그 부모들은 반드시 새로운 가정에서 새로운 살림을 하든지 새로운 배우자를 만났든지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그 아이가 있는 보육원에 방문해서 아이가 잘 지내고 있는지를 잘 케어해서 나중에는 퇴소 후에는 반드시 좋은 관계가 성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육사는 아이들에게 친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줘야 하는가, 너무나 민감하고 정말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부분을 어릴 때부터 보육사님들이 지혜롭게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에너지가 넘치고 긍정적인 친구들에게는 좀 더 편안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고, 무언가 삶에 있어서 소극적인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아이들에게는 다른 방법으로 꼭 알려줌으로써 부모에 대한 존재를, 부모에 대한 생각을 꼭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사님도 너무나 힘들겠지만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은 그 아이가 나중에 퇴소를 하고도 보육사님을 편안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그런 자리이지만 열심히 더 힘을 내주시면 더 열심히 힘을 내시기를 응원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